오늘 이야기는 가볍게 재미로 넘기셔도 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월가에는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떠돌았습니다. 백만장자는 점성술을 안 쓰지만 억만장자는 쓴다. 실제 JP모건의 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문장 자체가 아니라 시장 엘리트들조차 비이성적 도구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다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일반 대중들은 사주를 미신으로 치부하지만 재벌 가문들은 본다고들 하잖아요. 헛소리처럼 들립니다. 도널드 브래들리라는 사람이 만든 브래들리 사이드 로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지표를 아직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성술 기반 시장 예측 모델이고요. 1929년 대공황 때 W. 디겐이라는 사람은 행성 각도를 계산해서 폭락을 예측했다고 주장한 적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할 건 비단 이런 방식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비이성적인 도구를 통해 예측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도구들이 이 논리 안에선 굉장히 합리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들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면 겹치는 시점은 2030년 근방을 향합니다. 이건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그냥 지표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첫째로 살펴볼 사례는 마틴 암스트롱이 만든 ECM 모델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건 다음에 할게요. 1683년부터 1907년까지 224년 동안 발생한 금융 패닉을 전부 추적해서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두는데요. 평균 간격을 내보니 8.615년인데요. 8.615년을 일수로 바꾸면 3141일이거든요. 어디서 많이 본 숫자죠? 파이 값입니다. 암스트롱은 이걸 시간의 기하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우주의 시간 단위가 파이 기반이라고 주장하거든요. 8.6년 사이클이 6개 모이면 51.6년 파동, 그게 6개 모이면 309.6년 파동, 이런 식으로 프랙탈 구조를 만듭니다. 이 모델로 대입해보면 일련의 사건들이 보입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는 ECM 전환점과 정확히 일치했고요. 1989년 12월 일본 니케이 정점도 ECM 사이클 정점 시점이었어요. 1998년 7월 러시아 디폴트와 LTCM 위기도 ECM 패닉 사이클에 들어왔습니다. 2007년 2월 글로벌 금융위기 진입도 ECM 정점에서 하락 시작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2015년 10월 1일 ECM이 가리킨 날, 정부 신뢰가 정점이자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날, 그는 이걸 빅뱅이라고 불렀습니다. 2015년 10월 1일 러시아 공군이 시리아에 폭격을 하고 미국이 훈련시킨 진영 쪽에서는 대리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날이죠. 물론 이렇게 보면 너무 제가 봐도 끼워 맞춘 것 같아요. 2015년 10월 1일이 임계점을 넘은 날이긴 하지만 그 전에 유로마이단 사건, 시리아 화학무기 사건, 푸틴의 3선 당선 등 여러 가지 스택이 누적되고 있었던 것도 있죠. 사이클이 정확한 날을 짚었다기보다는 누적되어 가던 균열이 그 시점에 가시화된 거에 가깝다고 봅니다. 물론 이 모델에서 꽤나 틀린 사례도 많지만 평균 70% 이상 적중시킨다는 건 무시할 수 없죠. 어쨌든 ECM 모델이 가리키는 다음 이벤트들이 뭐냐면 2026년 6월 패닉 사이클 시작, 2030년 10월 또 다른 시작, 전환점. 이 두 날짜를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 흑점으로 분석해 보는 거예요. 1920년대 모스크바 알렉산드르 치제프스키라는 사람이 말하길 태양 흑점이 인간의 집단 행동을 컨트롤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분도 좀 마시가 있던 분인데 기원전 500년부터 서기 1922년까지 2500년 동안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거든요. 한 나라도 아니고 70개국 이상. 전쟁, 폭동, 혁명. 그걸 흑점 활동 기록이랑 대조한 거예요. 그가 11년 태양 주기를 4단계로 나눴어요. 1단계 3년, 최소 활동기,
대중 수동적 독재의 시대. 2단계 2년 대중 조직화 시작, 새 지도자 등장, 이데올로기 형성. 3단계 3년 최대 격동성, 혁명과 전쟁. 4단계 3년 점진적 소멸. 역사에 대입해보면 프랑스 혁명, 유럽 혁명의 봄, 러시아 1905 혁명, 볼셰비키 혁명 등 전부 다 흑점 정점에 일어났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게 흑점 정점의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혁명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그냥 흑점이 혁명 일으킨다 정도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죠. 주식시장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냐가 알고 싶은 거죠. 먼저 1875년 영국인 제번스의 첫 가설입니다.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 1875년 영국 신고전파 경제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이에요. 한계 효용 이론의 아버지. 이 사람이 영국 학술회의에서 미친 논문 하나를 발표해요. 태양 흑점이 경제 위기를 만든다. 가설이 단순해요. 태양 흑점 변동에서 지구 기후변화, 농업 수확량, 식량 가격, 신용 경색, 그리고 상업 위기로 이어진다. 당시 그의 근거는 19세기 영국 패닉을 보세요. 1825년, 1837년, 1847년, 1857년, 1866년, 간격이 12년, 10년, 10년, 9년, 평균 10에서 11년, 당시 알려진 흑점 주기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연히 학계에서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로부터 60년 후 1934년 하버드 출신 미국 통계학자 2명, 펠릭스 셰프너와 카를로스 가르시아 마타, 제번스가 말한 흑점이 경제를 움직인다는 미신을 완벽하게 반박하려고 분석을 시작하는데요. 60년치 데이터를 다 끌어모읍니다. 1875년부터 산업 생산, 주가, 농업 가격, 그리고 흑점 곡선 4개를 겹쳐서 비교했는데 보면 볼수록 이상한 거예요. 흑점이 정점 찍을 때쯤이면 경제도 정점 근처에 가 있어요. 흑점이 바닥 갈 때쯤이면 경제도 바닥 근처에 가 있고요. 1929년 대공황은 흑점 사이클이랑 깔끔하게 정렬돼 있어요. 데이터를 더 검증해보고 계속해서 돌려보는데 같은 결과가 계속 도출이 됩니다. 하버드대가 발행하는 쿼털리 저널 오브 이코노믹스, 세계 최고급 경제학 학술지죠. 거기 1934년 11월호 논문에 그들이 직접 이렇게 적습니다. 이 증거가 너무 두드러져서 우리는 이 유사성이 우연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시도에서 우리는 실패했다. 한마디로 친 거죠. 그래도 학계 메인스트림은 또 무시했습니다. 2명의 의견일 뿐이다. 또 30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1965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엘리엇 파동 아시죠? 5파 상승, 3파 하락, 창시자가 레프 넬슨 엘리엇인데요. 이 사람을 데려온 찰스 콜린스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콜린스가 뭘 했냐면요.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저널, CFA 협회,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펀드 매니저가 보는 자격증 협회의 공식 학술지에 태양 흑점 활동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라는 논문 제목을 발표합니다. 점성술 사이트 아니고요. 콜린스가 93년치 데이터로 발견한 게 2가지입니다. 첫째, 시장 정점이 흑점 정점보다 일관되게 먼저 온다. 평균 8개월 정도. 둘째, 흑점 연평균이 50을 돌파하면 그 사이클에서 시장 정점이 가까웠다는 신호. 그리고 그 후에 그 사이클의 가장 큰 하락이 따라온다. 흑점 50이라는 구체적인 임계점이에요. 1967년 50불파, 1968년 정점에서 1969년에서 70년 배어, S&P 500 36% 하락, 1978년 50불파, 그 후 4년 횡보, 인플레이션 조정 시 하락, 1988년 50돌파, 1990년 미국 침체와 일본 버블 정점, 1998년 50돌파, 2000년 닷컴 정점에서 2003년까지 배어,
그리고 2011년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로버트 프렉터. 엘리엇 웨이브 인터내셔널 창립자인데요. 이 사람이 소셔노믹스라는 이론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가 피터 캔들과 함께 콜린스 룰을 정밀화한 6개 시그널을 발표합니다. 시그널 1, 흑점 50돌파, 정점 임박. 시그널 2, 시장 정점이 흑점 정점보다 평균 8개월 먼저, 100년치 데이터에서 일관된 패턴. 시그널 3, 이게 진짜 중요한데, 새 흑점 사이클 정점이 이전 사이클 정점보다 낮으면 그 다음 베어 마켓은 대형이 된다. 20세기 이 대베어가 다 이 패턴이었어요. 1929년 대공황, 사이클 16이 사이클 15보다 낮았고 1968년에서 1974년 스태그플레이션 베어, 사이클 22, 사이클 19보다 낮았어요. 시그널 4, 흑점 정점 후 평균 8개월 내에 미국 침체 시작. 시그널 5, 베어 마켓 평균 지속 4년 4개월. 시그널 6, 시장이 흑점보다 먼저 바닥을 찍습니다. 시장이 흑점보다 6개월에서 2년 먼저 바닥을 찍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현재 솔라 사이클 25인데요. 시그널 1, 50 돌파. 50 넘으면 정점 임박. 현재 켜짐. 2022년에 발생했어요. 시그널 2, 8개월 시차. 시장 정점이 흑점 정점의 8개월 앞섬. 부분 켜짐 상태. 시그널 3, 다이버전스. 새 정점이 이전 정점보다 낮으면 대공황급. 현재 꺼짐 상태. 시그널 4, 정점 후 침체. 8개월 후 침체 시작. 2025년 중반. 검증 시점. 시그널 5, 4.4년 베어. 정점 후 평균 4.4년 약세. 2029년 2월까지 진행 중. 시그널 6, 시장이 바닥 먼저. 흑점 미니멈 전에 시장 바닥. 2028년에서 29년 후보. 여기서 결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솔라 사이클 25 정점이 약 160 평활값, 직전 사이클 24 정점이 약 116, 사이클 25가 더 높아요. 즉, 다이버전스 시그널이 안 켜진 상태. 데이터로만 보자면 2025년에서 2029년 사이 일반 베어마켓과 침체는 거의 확실. 그러나 1929년이나 1968년급 대공황은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음. 이게 점성술 사이트가 아니라 하버드 쿼털리 저널 오브 이코노믹스의 CFA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7 저널에 소셔노믹스 인스티튜트에서 100년치 데이터로 만든 분석이에요.